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열심히 저희 TV를 애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멀리 해외에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동포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반드시 그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조직이나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있을 이유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먹는 밥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평양과 연계해서 연일 그 폭동을 일으키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노총 같은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국의 비밀경찰서 문제도 지금 노정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 서울 강남의 1호점을 시작해서 총 23개의 공자학원이 국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이라 하고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중국의 공자학원을 폐문하고 퇴출시켰을까요? 합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 또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자학원은 미국에서 쫓겨나고 유럽에서 쫓겨난 그런 공자학원은 달리 순수하게 학문 전수를 하고 중국어를 가리키고 문화교류를 하는 그러한 아주 순수한 그런 교육기관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순진하게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갖고 있죠? 지금 그들은요, 대한민국에 유학 나와 있는 유학생들도 감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합법적인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감시, 감독하고 불법을 저지르는지 여부는 방첩 활동 강화를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에서 그 명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잠실 선착장에 동방명주가 있다고 언론사마다 호들갑들을 떨고 있지만 그런 호들갑이 국내에서 벌어지기 전에 당연히 국가의 신경망인 국가정보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죠. 즉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고 밥을 먹고 밥값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학교의 생명공학, 의학, 화학 갖가지 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는 중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은 없을까요? 중국의 공안부나 안전부에서 파견되어 온 그런 인원은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하고 있는 천인교육에 의거하여 선진국가에 가서 그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 소재,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들을 불법으로 유출, 빼내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Made China 2025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주, 항공, 의료, 의학, 또 약학, 또 첨단 농업, 통신, 과학, 기술 등 전체 10개의 광범위한 범주를 수립해 놓고 그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의 과학 기술 입국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중국 제조 2025, 차이나 메이드 2025라고는 이 계획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파견 나가 있는 모든 중국 고급 두뇌들은 간첩으로 생각하고 대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각이 되고 체포되고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은 안전한 지역입니까? 과연 이러한 한국의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과 이런 실험 자료들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입니다. 이런 한국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실에서 대량 살상을 가능케 하는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 병균들이 제조가 돼서 만약에 살포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더더군다나 가장 강력한 화력과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 지역, 또 경기도 오산 평택 지역, 이곳은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병균이 살포돼서 우리 국내에 변란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건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가정보원이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입수하고 파악을 해서 반드시 우리 국가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사전에 완전히 봉쇄를 해서 국가의 체제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임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이 오셔서 지나간 반년이 넘도록 이 인사 작업하느라고 세월을 낭비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자를 내거나 아무런 회사 조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요, 그 조직은 어떻게 합니까? 폐쇄, 파기, 삭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회사에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영업이익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밥그릇을 뺏어서 내보내죠. 그런데 우리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요원들은 지나간 6, 7개월 동안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 이거 한다면 변명이 되겠습니까?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를 통해서 밥을 먹여주는 그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월급을 받아먹고 무의도식하고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도요,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들 내에도 노무현이나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이요,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구멍을 내는 그런 박쥐들, 그런 두더지들이 그 안에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과거의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중국 공산당 측에게 회유되거나 금전적으로 포섭당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에게 그런 중국과 내통하는 자들, 또 중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정보기관이나 타국의 돈을 받고 내통한 자들 잡아내라 그러면 제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도 그 안에 암약하고 있는 외국의 돈이나 다른 곳으로 매수된 그러한 우리 정보기관 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색출 검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서의 모아둔 정보나 귀중한 공작 자산들이 다 적국으로 유출돼 나가겠죠. 그러면 국가가 기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길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국정원 같은 경우 외교부하고 업무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교부와는 일이 무척이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일반 그 사무직처럼 책상 위에서 펜대나 굴려가면서 보고서나 작성하는 곳이 국가정보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데스크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스크를 지켜야 된다거나 또 보고서가 중요해서 보고서 써야 된다고 하는 일에 골몰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국가 비밀 정보 조직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즉 현장에서 그 정답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요, 국가의 신경만 조직인 국가정보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현장을 경험해봤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해외 공작관 또 대북 공작관 생활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국정원처럼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국가가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호랑이로 입부하였던 제 동료와 제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호랑이를 왜 고양이도 그냥 고양이도 아닌 종이 고양이로 추락시켜 버렸을까요? 그것은요, 그 우수한 자원들을 대통령이란 자 혹은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던 자들이 그 용맹하고 충직스러운 부하들을 그 거지만도 못한 일에 내몰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께서는 임명된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이상한 말들이 좀 많이 돌고 나와 있어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다다. 또 국정원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 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질풍노도처럼 몰고 가서 그 지금 야성과 그 전투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 정보기관 요원들을 정말 이 풀무불에 담금질을 해서 강인한 강철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정보조직 수장, 국가정보원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도 그런 일은 요원한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 지난 여름 8월에 개봉한 영화 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안전기획부의 해외 파트 최고 요원인 안기부의 차장 이정재가 알고 봤더니 북한이 오래전에 안기부 내에 심었던 간첩 동백으로 이제 출연을 합니다. 또 안기부 국내 파트 최고 요원으로 안기부 차장으로 간 정우성이가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반체제 인사로 나옵니다. 누구는 저보고 이 영화를 봤느냐, 뭐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러는데요. 저는 반대로 굉장히 씁쓸합니다. 국정원의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 또 연금, 교육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개혁을 할 거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죠. 그럼
민주노총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 국정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죠? 제가 이미 이봉규 TV에 출연을 해서 지난 추석 전에 가을이 되면 폭동이 발생한다. 반드시 정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민주를 가장한 거짓 폭동 난동이 발생할 테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제가 이미 2022년 9월경에 이미 사전에 추석이 되기 전에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산에서 이태원이라는 곳에 참극도 당했고 또 허둥지둥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금도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국가의 신경 안보 조직이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요,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근현대사, 또 남로당, 또 대구 10월에 펼쳐졌던 대구 10월 폭동, 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제주 4.3 공산 폭동, 또 전라도 남쪽에서 벌어졌던 여수 순천 반란 공산 폭동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 직원들인 경우에 이런 것을 모르고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은요, 반드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꿰뚫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1917년 러시아에서 제정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볼셰비키 혁명부터 대한민국의 좌익 남로당의 역사에 대해서 줄줄 꿰고 암송하듯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외교부에서 30년간 몸을 담으셨던 우리 신임 원장께서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공산당 역사에 대해서 줄줄 꿰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레닌의 지령을 받았던 여운형, 김구, 이와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할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비에트 체제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추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각에서 김구가 주석을 한 사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구 주석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모태똥 주석이라는 말 쓰고 스탈린 주석이라는 말 쓰고 심지어 김일성 같은 저런 민족을 학살한 살인범에게도 김일성 주석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주석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알고 있는지 제가 반문을 하고 동시에 김기현 원장께서도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레닌의 공작 자금을 받아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해방 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만든 조직이 바로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남한에서 만들어진 것이 남로당입니다. 그리고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 1946년 대구 10월 폭동이었고 이 대구 10월 폭동 및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매년 10월 달이 되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국정원장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라면 검찰이 나서기 전에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민노총 간부들을 체포령을 내리고 체포조로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정원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죠. 자, 법적 제도적인 것이 다 찬탈되고 빼앗겨서 국내 정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어 있어서 더 이상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푸념만 할 것입니까? 결코 되지
않을 소리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 민노총이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구 10월 폭동, 이 반역사, 반국가, 반민족적인 이런 대구 10월 폭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라도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배포하고 여론 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도 국가의 정보기관에서는 대언론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인데도 지금 아마 국가정보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김규현 원장과 현재 국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잘하는 건가요? 국내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고 가만히 숨만 쉬고 눈알만 돌리고 복지 안동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잘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무능한 척 가장하면서 적들이 활개치도록 판을 깔아주는,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민간에서는 이 업무, 영업 실적이 안 나오면요, 바로 해고시킵니다. 바로 해고입니다. 밥그릇을 뺏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노총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폭력 집회를 연일 열어가고 있는데, 자, 국정원이 언젠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는요, 민노총과 같은 조직은 국가정보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안법 파괴범으로 잡아들이고 문초하여 그 조직을 일망타진화해 분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과 그 예하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월급 먹는 게 부당하지요. 그리고 연금, 월급, 생계, 입에 풀칠 이런 것들은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전 직원들과 국정원장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죠. 집에 가서 다른 일 해야 되죠. 국정원은요, 민주경찰에 떠드는 경찰들처럼 무슨 합법적인 방법에서 일만 하라고 또 대통령의 지시만 받들어서 하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기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국민들은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윤석열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치 확립, 공정과 상식, 이 기본 이념에 의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될 민노총의 만행과 저 준동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또 생화학 테러가 매우 농후하고 그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그들을 또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직 제대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렇지 이러한 중국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게 되면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일도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노예죠. 짐승만도 못한 집단이 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조직 지금 환골탈태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바르게 지키고 국민을 나의 주군으로, 나의 임금으로 섬기는 국가정보기관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본연의 우리 국가정보기관에 입사한 우리 모든 우리 정보요원들은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환골탈태하고 뼈를 깐 고통과 반성을 통해서 변신해야 됩니다.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못하면 외압에 의해서라도 모조리 바꿔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개 화평과 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